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블로그를 만들어드리는 돈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랑 카페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모르시면 1억에서 3억 까먹는 거 정말 우습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카페 창업 전에 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현재 블로그 50개, 약 5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블로그 광고 대행사 대표입니다. 제가 블로그 광고 대행사를 지금 창업을 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는데요. 1년 만에 약 50개 업체를 빠르게 모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 상위 노출을 잘 시키기 위해서예요. 상위 노출이라고 하면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1페이지 상위 노출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다른 곳보다 상위 노출 확률이 저는 95% 이상을 자부하고요. 그리고 상위 노출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일한 블로그 레벨인 지수를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1위에서 1, 2위를 반드시 잡아낸다고 자부합니다. 이 점이 차별점인데요. 왜 차별점이냐? 다른 곳은 상위 노출을 못 시키는 블로그 대행사도 있습니다. 단순히 글만 쓰는 대행사도 있는데 저는 일단 상위 노출을 시키죠. 그리고 상위 노출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돼? 순위에서도 다른 대행사보다 높게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이 차별점이어서 저는 1년 만에 약 50개 업체를 빠르게 모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음식점이랑 카페 창업을 하는데 왜 말을 하냐? 다른 곳보다 차별점이 있어야 돼요. 우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즘 SNS가 정말 핫하죠. 뭐 인스타그램,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이런 게 되게 핫한데 제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분들이 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제 이름이 김민재거든요. 블로그 파이터 돈블 김민재인데, 야 민재야, 야 우리 집 앞에 베스킨라빈스, 뭐 스타벅스, 메가커피가 들어왔는데 야 이거 우리 집 근처에 또 차리면 또 대박 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제가 반문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 뭐 차리는 거 좋아. 근데 이분들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기 돈 한 몇천만 원 있겠죠. 한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있겠죠. 근데 자기가 차리고 싶은데 바닥 권리금이 5천에서 1억 정도야. 그럼 5천에서 1억 정도 돈을 내고 보증금도 내고 판권비도 내면 최소 1억 5천, 2억 5천이 금방 깨지는데 담보가 없는데 그만큼 뭐 수억이 나올 정도의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차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부모님들한테 빌리죠. 부모님들한테 빌리거나 지인들한테 빌리는데 그래서 좀 간절함이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차리면 무작정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예전 뭐 쌍팔년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29살 97년도여서 뭐 쌍팔년도에 태어나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게 먹혔을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지금 음식점하고 카페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알다시피 과포화 상태예요. 너무 많아요. 정말 저렇게 많은 고깃집이랑 음식점이랑 카페가 어떻게 보면 망해야 하는데 아직도 살아남는 거 보면 신기하고요. 결국에는 매출 나눠먹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특출난 서비스가 있지 않는 이상 상당히 살아남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가 사람 관리를 할 줄 몰라요. 왜냐면 뭐 직장 생활을 했거나 뭐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 관리를 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했든 사람 관리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요소예요. 저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람 관리, 누구를 뽑아가지고 누구를 채용해가지고 사람 관리를 한다? 저는 이거 자신 없어요. 물론 현재 저는 그 프리랜서분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분이랑 같이 일하고 있지만 뭐 이분들은 그냥 단순히 프리랜서고 제가 실질적으로 4대 보험을 주고 고정적인 월급을 주는 직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트러블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제가 고정적인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킨다. 그러면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람 관리가 일단 정말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맛인데
많은 사람들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 프랜차이즈 차리면 맛이 그냥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뭐 신선도 체크부터 시작해서 뭐 발주 넣는 거부터 그런 거 다 모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서비스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내가 메가커피를 차렸어. 메가커피 차리면 뭐 사람들이 키오스크에서 커피를 딱 누르면 2,000원짜리 커피를 딱 누르고 그냥 내주고 끝. 이게 아니라니까. 시대가 변했어. 예전에는 그게 먹혔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21세기 2025년에는 그게 먹히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은 똑같은 맛이면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맛이면 뭘 원해요? 서비스를 원해요. 그러면 한 발자국 더 고객에게 다가가는 그 서비스를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손님들 상에 뭘 하나 더 내줄 수 있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말로는 다 알아요. 왜 몰라요? 당연히 그거 손님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눈앞에 2,000원짜리 커피 파는데 서비스를 하나 더 줄 수 있을까? 이 점이 본질이야. 내가 힘들어도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하나 더 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장사고 이게 사업의 본질이야. 근데 내 거는 꾹 움츠려지고 있는데 상대방은 빨리 결제해줘, 빨리 돈 줘, 이렇게 하는 손님들이 다 없어. 두 번째가 마케팅 비용인데, 많은 분들께서 프랜차이즈 하면 마케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인스타그램 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스타 계정을 파가지고 예를 듣는 겁니다. 저 몰라요. 뭐 메가커피 수원점이라고 치면 메가커피 수원점 인스타 계정 릴스를 또 찍어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그냥 뭐 배달의 민족 깃발 몇 개 뽑고 손님들이 배달 치겠지, 그리고 손님들이 사람 오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물론 그런 경우는 정말 좋은 자리, 바닥권리금 1억 2억 주고 들어간 자리인데, 근데 반대로 말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한번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 바닥권리금 1억 2억 주고 들어갈 돈이 있어요? 뭐 있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없으시면 여러분은 마케팅 기술을 확실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아무리 유명한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마케팅 기술이 없다면 그 업장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돼요. 자신이 창업을 하면, 음식점이나 카페 창업을 하면 오픈 첫날부터 시작했을 때 일매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빡빡빡 꽂히고, 그러면 나는 한 달에 순수익이 최소 500에서 1000, 그러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했을 때 대출 원리금을 다 상환하고 뭐 2년차부터 내 흑자가 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만 잘 될 거라는 보장도 있지만, 반대로 말을 해서 왜 최악의 상황을 생각 안 하냐고. 사람들이 이걸 정말 생각을 안 한다고.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 보증금 다 까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월세가 200만원이야. 근데 내가 보증금을 4천만원 주고 들어갔어. 그러면 월세를 한 얼마 정도 밀리면 보증금을 다 까먹죠? 200 곱하기 20 하면 4천이잖아요. 20개월이죠. 보증금 다 까먹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요새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떻게 돼요? 한 달 내지 두세 달 정도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건물주한테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게끔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점을 꼭 아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매장이 딱 시작 오픈할 때부터 잘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이때를 대비해서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월세를 비축해 놓으라고 말을 해요. 왜냐, 6개월에서 1년 정도 월세를 비축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6개월도 못 버틸 수 있어. 왜? 세금도 나가야지, 종합소득세 나가야지, 부가세 나가야지, 그리고 공과금 나가야지, 그리고 사람 인건비 나가야 되지. 장사를 하다 보면 세무기장료 나가야지. 장사를 하다 보면 정말 부가적으로 나가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를 정말 대비를 잘 해야 돼요. 정말 이거 대비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뭐 커피, 뭐 국밥,
얼마짜리 하나 팔아가지고 3,000원 남네? 그럼 3,000원 몇 그릇 팔면 내 순수익이 뭐 이 정도 가져가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정말 나는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게, 자신이 예를 들어서 뭐 베스킨라빈스를 차리고 싶어.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베스킨라빈스 들어가서 3개월 이상 알바를 뛰어보라고 말해요. 단순히 뭐 시급 10,000원, 1,500원, 11,000원 이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는 알아가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단순히 본사 들어가가지고 돈 주고 나 그냥 알려주세요 하고 본사 교육받으면 끝이야. 그게 절대 아니야. 절대. 이론으로 배우는 거랑 필드에서 뛰는 거랑 또 달라. 필드에는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 예를 들어서 당신이 뭐 베스킨라빈 딱 차렸어. 한 30억 판권 비용 주고 딱 차렸어. 잘 될 거 같아. 잘 될 수 있어. 잘 됐는데 알바생을 5명 뽑았는데 알바생 5명 중에 3명이 말이 안 들어. 3명이 오늘까지 잘했는데 내일 갑자기 연락 두절돼.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사장은 아무것도 몰라. 배달 치는 것도 모르고 카드 결제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어떻게 대비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필드에서 뛸 때 이런 경우가 분명히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깃집을 해. 고깃집을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늘 분명 방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잘 돌아가던 고깃집이 갑자기 전기가 끊겼어.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대처할 거야?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 당신이 전기 기술자야. 그러니까 이런 돌발 변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능력을 반드시 길러야 돼요. 이 능력을 기르지 못하면요, 정말 손님들이 그 집 다 과연 단골로 생각할까요? 다시 오고 싶을까요? 사람들은 일회성 단타르가 아니라 한 번 손님 끌어오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재방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 업장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단골 찐팬들을 만드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 그래서 이 점을 정말 알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뭐 직장 다니기 싫어서 사업이 내 원래부터 꿈이어서 1억 5천, 2억 5천, 3억 들여가지고 음식점 카페 창업하는 게 좋아요. 다 좋은데 정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거 내용 모르시면요, 정말 본사 좋은 일만 시킬 수 있어요. 본사가 뭐가 좋냐면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판권 비용을 가져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테리어 비용을 가져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본사 교육 비용을 가져가죠. 이것만 가져가. 네 번째 유통마진까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어떻게든 프랜차이즈는 실질적으로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물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사업이 폐업을 하면 기업 이미지가 좋지 않아가지고 가맹점이 뭐 줄어든다, 이런 리스크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정말 좋은 뭐 화이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상생하는 기업으로 뭐 관리도 잘 해주고 그러지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정말 손에 10원 하나 안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개인은 모르겠는데 프랜차이즈 음식이나 카페를 창업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꼭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기술을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 관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생각했을 때 잘 되면 너무 좋고, 만약에 안 됐을 때 최악의 상황으로 보증금을 다 까먹는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여유 자금을 분명히 마련해라. 이거 마련 못하면 정말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5년 최악의 불경기, 21세기 이래로 최악의 자영업 불경기, 폐업률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터고, 물론 저는 뭐 운이 좋아서 뭐 적자는 안 나고 감사하게도 그래도 직장생활 1년 전만 하더라도 월급쟁이에 불과했는데 그때보다는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이 전쟁터인 것 같아요. 매일이 전쟁터고, 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번다고 하더라도 항상 불안한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뭐 사업해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 잡히면 오토로 돌리고 놀러 다녀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정말 끊임없이 1년 365일 피 터진다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일을 해야 한다는 점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업 시작해서 500만원, 1000만원 벌어가지고 오토로 돌릴 생각 한다면 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제가 장담컨대 99% 폐업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점 강조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